너의 마지막 수학하 137 절대부등식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 보자라면 우리 오늘 지금 남아있는 수업 시간이 20분 정도 있습니다. 20분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안 끝나면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명제라는 단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거나 혹은 이 주어진 명제를 통해서 새롭게 참이되는 명제를 어떻게 도출해내느냐에 대한 공부를 해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명제를 증명하는 단계까지 갔죠. 이 증명하는 단계에 오면서부터 증명 자체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절대부등식 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은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원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부등식이 증명이라는 명칭이 조금 더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일단 절대부등식. 우리는 이 단원에서 어떠한 형태의 부등식을 증명해내는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또 증명이 아니어도 이 주어진 이 부등식의 어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어떤 부등식이 생길 겁니다. 이제 그 틀을 이용해서 이것도 결국 뭐 일종의 증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절대부등식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x-3이 4보다 크다. 여기서 x는 뭡니까? 7보다 크다. 이럴 때면 참이죠. 이런 건 이런 조건에 맞는 x에 대해서만 참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조건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실수라는 가정하에서 얘는 x에다가 뭘 넣어도 성립합니다. 이런 건 항상 성립하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건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값에 무엇을 넣더라도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절대부등식. 변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부등식 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절대부등식은 뭐가 있을까? 뭐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자주 써먹는 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 제가 썼던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잘 써먹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거론되는 수는 다 실수입니다. 허수는 부등식이 못 나와요. i랑 2i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몰라요. 얘네들은 대소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등식이 등장하면서 허수는 나올 일이 없습니다. 절대값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죠. 괜찮으세요? a 더하기 b의 제곱 혹은 빼기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죠. 그리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라는 거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보다 펼쳐져 있을 상황이 더 펼쳐져 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이건 이제 보니까 뭔 얘기냐면 a제곱 뿔마 2ab 플러스 b제곱이 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종종 또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이 공식 본 적이 있어요. 곱셈 공식에서. 맞아요.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네, 막심이가 좀 얘기했는데 2분의 1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곱을 더한 다음에 2분의 1 곱한 거죠. 얘네들은 분명히 제곱끼리의 합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겁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죠.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이게 다 빵빵빵일 때, 그러니까 A, B, C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기억해두면 좋겠군요. 이것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뭐 여기서는 A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여기서도 A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네. 하나만 문자 취급을 해서, 그러니까 A와 B 중에 한 놈만 문자 취급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거 A만 문자 취급해보면 A제곱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네.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세우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B제곱이네요. 네. 얘는 0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아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Y는 얘라는 2차 함수. A만 문자로 보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되어 있겠죠? 네.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0이 되는, 즉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축이 되어 있겠죠? 네. 변수 여기서 A로 봤으니까 이렇게 A축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게 아래로 블록한 함수인데 이 변수축이랑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안 만나거나 한 번만 만난다 이겁니다. 네. 그 변수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다. 네. 이게 항상 성립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거를 갖다가 이게 마치 이제 B를 문자로 봐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은 이제 여기다 차례대로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우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A제곱 플러스 BA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어요. 네. 이 B의 반의 제곱 2분의 B의 제곱이니까 4분의 B 제곱을 더해요. 네. 더하면 안 되니까 빼기 4분의 B 제곱을 해줍니다. 네. 괜찮으세요? 아니,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자, 얘는 그러면 이제 얘의 반,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여기는 B제곱에서 4분의 B제곱을 빼니까 더하기 4분의 3B제곱이 되겠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요. 네. 그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게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종종 나와요. 근데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냥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같은 거 말입니다. 네.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세워보죠. 네. 0보다 작습니다. 네.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아요. 네. 그 얘기는 y는 얘라는 함수가 0과 비교했을 때 y는 0이라는 x축과 안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래로 블록하잖아요. 네.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즉 y는 0인 선이 있으면 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면서 안 만나니까 이렇게 위에 떠 있다는 거예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그 얘는 0보다 항상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죠. 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2차 식인 경우에 판별식을 통해서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찾아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이런 많은 절대부등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절대부등식이고요. 절대부등식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앞으로 이제 어떤 그 부등식을 우리가 증명을 할 때 네. 종종 쓰이는 뭐 장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부등식의 증명을 해볼 겁니다. 부등식의 증명. 자, 증명 방식. 그러니까 뭐 A와 B가 있을 때 A가 B보다 크다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느냐. A가 B보다 크다. 이것의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중학생 때도 많이 하던 거죠.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수 예제 17번. 네,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A하고 B는 실수입니다.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얘에서 이걸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를 확인해 보죠. 네. 계산하면 이제 A제곱 플러스 2AB인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 2AB가 되었죠. 네. 더하기 B제곱,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어버렸네요. 네. 그럼 0보다 어때요? 커요. 크거나 같게 되죠. 그 증명 끝났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오. 근데 종종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또 뭘 써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A의 제곱이 이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비교하는 겁니다. 제곱에서 제곱을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얘의 증명법은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건데 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곱이 크다고 그래서 그 수가 더 큽니까? 아니. 확실치 않죠. 네. 이거는 가정에 필요합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양수라면 이 말은 성립하죠. 네. 둘 다 양수라면 제곱이 큰 놈이 실제로도 더 큰 거죠. 네. 괜찮으신가요? 네. 자,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이느냐? 거기 이것도 예제를 하나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필수예제 17번의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예제입니다. 17번의 두 번째 겁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빼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어떤 경우에 이제 제곱을 많이 쓰느냐? 절대값이 있는 증명 문제에서 많이 씁니다. 네. 제가 설명 없이 바로 하나 풀어드릴 텐데 한번 잘 봐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양수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나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절대값 A 더하기 B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그럼 제곱끼리 해서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네. 이것을 증명할 겁니다. 이것을 증명할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보세요. 제곱하면 이제 얘 제곱이 되죠? 네. 절대값 A의 제곱은요. A제곱이랑 똑같습니다. 네. 이거 바로 이해되시는 거죠? 네. 다음에 곱의 2배. 그러면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AB라고 제가 쓸 겁니다. 네. 다음에 절대값 B의 제곱은요. B의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네. A 더하기 B를 절대값에서 제곱한 거는요.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네. 얘는 그러니까 빼기 해서 여기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쓰는 겁니다. 네. 그럼 보세요. A제곱 사라지고요. B제곱 사라지죠? 그럼 이 절대값 AB에서 네. 이 AB를 빼는 것만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2를 뽑아내면 절대값 AB에서 그냥 AB를 빼는 거죠. AB와 절대값 AB 중엔 대소관계가 어떻게 했느냐. 절대값 AB가 AB와 같을 수도 있지만 네. 클 수도 있죠. 네. 근데 절대값 AB가 그냥 AB보다 작을 수는 없죠. 네. 때문에 얘들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겁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그냥 바로 써버렸는데 여기서 제가 써먹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다 좀 잠깐 정리해 볼게요. 네. 자, 지금 절대부등식이 뭐가 있나 쭉 한번 정리해 봤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봐서 부등식을 증명할 때 네.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느냐. 네.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한다. 네. 그게 아니면 제곱이 제곱보다 크다는 걸 증명을 한다. 네. 근데 이건 두 대상이 0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 네. 근데 그때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는 부등식에서 많이 쓴다 이겁니다. 네. 갑자기 등장하는 특징들. 절대값 A의 제곱은요. A의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런 표현을 제가 인정을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버렸죠. 네. 이 절대값 A 제곱한 건 A 제곱이라고 썼잖아요. 혹은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절대값 A, B를 통째로 제곱한 건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똑같다. 네. A 플러스 B.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거죠. A 더하기 B 절대값인 걸 통째로 제곱을 한 거는 A 더하기 B의 그냥 제곱과 똑같다 이겁니다. 네. 괜찮습니까? 그리고 절대값 A는요.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참고로 이런 성질도 있겠죠.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곱은요. A, B의 절대값과 똑같죠. 네. 여기서 제가 그때 써본 거죠. 얘네들 곱한 것에 2배 할 때 사실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거기 2배 한 건데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곱을 절대값 AB라고 한 번에 쓴 거죠. 네.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한 개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자, 크게 뺀 걸 0과 비교한다. 아니면 제곱끼리 비교한다. 이건 대상들이 0 이상일 때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이제 지우고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절대값들의 계산적인 특징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거의 끝났습니다. 자, A분의 B. A가 B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B분의 A가 1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양변에 B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네. 네. 괜찮으세요? 네. 이것을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도 약간 이상하죠? 선생님이 양변에 B를 곱했는데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것도 이걸 써먹으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네. B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B는 반드시 어떠해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A가 음수면 우리가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네. 둘 다 양수니까 고민을 했겠죠. 네. 둘 다 양수일 땐 서로 나눈 값을 1과 비교하는 것도 증명법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네. 그럼 이거는 주로 언제 쓰느냐? 거듭 제곱이 매우 복잡한 계산에 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의 30제곱과 4의 20제곱 사이에 누가 더 큰지를 따져보자 이겁니다. 네. 대소관계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눠보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서로 빼볼 겁니까? 아니면 제곱해서 뺄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본다. 제가 여기서 이제 4분의 3의 4의 20제곱분의 3의 30제곱의 결과를 1과 비교할 거란 말입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1과 비교해요? 10제곱 빼면 여기는 4의 제곱 남죠? 여기는 3의 세제곱 남죠?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럼 계산하기 만만해요. 4의 제곱은 16이고요. 3의 세제곱은 27이에요. 네. 이렇게 했어요. 이게 1보다 크죠? 네. 그럼 샬라샬라 거듭 제곱 해도 계속 1보다 클 겁니다. 네. 이럴 거라고. 네. 그러니까 4의 20제곱분의 3의 30제곱은 1보다 클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변에 4의 20제곱 곱하면은 3의 30제곱과 4의 20제곱 사이에서는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지금 이제 이 영상은 계속 이어져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날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지금 우리가 뭘 강의했냐면 절대부등식이 무엇인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 변수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절대부등식에는 뭐가 있었는지 지금 좀 전에 다 얘기를 해봤었겠죠. 그런 다음엔 이제 이런 부등식에서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한다. 네. 이제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를 증명을 한다. 네. 근데 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게 0보다 크다는 걸 증명을 한다. 네.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저번엔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었죠.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얘기하면서 뭐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A에 어떤 실수가 들어가건 성립하지 않습니까? 뭐 A 더하기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마찬가지죠. 어떤 수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식에서 요 문자 대신에 숫자가 들어간다고 할 때, 실수가 들어간다고 할 때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기억해 둘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이런 게 있었죠. 물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었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마이너스부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의 증명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를 증명을 한다. 네. 두 번째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한다. 그때 이제 A하고 B가 0보다 커야 된다. 0이어도 되긴 하겠네요. 네. 다음에 세 번째, B분의 A가 1보다 크다는 걸 증명을 한다. 네. 이때는 이제 다 0보다 커야 되겠죠. 괜찮으세요? 네. 주로 이런 A나 B 자리에
절대값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이런 걸 쓰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확인 체크 101번 같은 걸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A나 B 요 자리에 루트를 포함한 식이 있을 때에도 그것끼리는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되니까 그것들을 제곱해서 빼보는 게 더 비교가 편하니까 여기 루트들이 있을 때에도 이런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계산은 A나 B의 거듭 제곱이 매우 큰 그런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도 있었죠. 뭐 2의 뭐 40제곱, 뭐 3의 20제곱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때에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했었을걸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절대값 얘기 나올 때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랑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봤었죠. 네.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B랑 똑같다. 네. 그리고 뭐 절대값 A, B하고 그냥 A, B가 있으면 이건 100% 얘가 크거나 같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 해봤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절대부등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부등식을 증명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하느냐 얘기했고요. 이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부등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형, 그 틀을 우리가 연습할 거예요. 이게 이제 번호를 몇 번 유제가 헷갈리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번호 헷갈립니다. 아마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고 했겠는데요. 자, 3번. 그래서 1번은 뭘 얘기할 거냐면 산술 기하 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술 기하 부등식. 원래 여기 조화 부등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론 안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 괜히 또 길어요. 어떠한 숫자들을 놓고 기준이 되는 계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무슨 소린가 싶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흔히 네. 평균 그러면 A와 B의 평균 그러면 A와 B의 평균 그러면 우리가 흔히 A 더하기 B를 2로 나눠서 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더하기라는 계산을 기준으로 구한 평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A와 B의 이 연산 별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제가 여기서 편의상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떠한 게 바로 그 평균이 되느냐? A 연산 B를 한 결과가 M만 가지고 두 번 계산한 그 연산 똑같이 계산한 것과 결과가 같을 때 우리가 그때 이런 M을 그 연산에 대한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연산이 더하기라면 A 더하기 B가 M 더하기 M과 똑같은 겁니다. 2M 되는 거죠. 그럼 M 값은 뭐가 됩니까?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럼 만약에 곱하기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면 A 곱하기 B가 M 곱하기 M과 똑같으면 됩니다. M제곱에 AB가 되면 되겠네요? M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꿀마 루트 AB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더하기를 기준으로 구한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곱하기를 기준으로 구한 평균을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이거 근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여기서 그냥 나오거든. 갑자기 산술 평균 이거다 빡 하고 나오고 기하 평균이 이거다 하고 빡 하고 나와요. 제가 그냥 한번 여러분 궁금하실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A와 B를 기준으로 구한 산술 평균은 2분의 A 더하기 B입니다. 자, 그리고 기하 평균은요. 이제 우리가 양수인 것만 씁니다. A, B 이렇게 있습니다. 루트 AB입니다. 이때 항상 성립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가정을 해놓는 게 있어요. 등장하는 A와 B가 다 양수라는 게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성립하느냐? A와 B가 양수면 이 둘 사이에서 항상 왼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A와 B가 양수일 때 2분의 A 더하기 B와 루트 AB가 있을 때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큽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 왜 성립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그죠? 증명해 볼게요. 증명 뭐 간단합니다. 넘겨서 빼보면 돼요. 자, 넘겨서 빼면 이제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루트 AB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러면 증명 끝입니다. 이거 제가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2분의 A 더하기 B
이거 사실 1분의 루트 AB니까 네. 이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인 거죠. 네. 그 얘는 0보다 어떻습니까? 크거나 같죠. 네. 참고로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을 벗어나니까 얘기 안 하는데 A, B만 가지고 구한 평균이지만 A, B, C 세 개를 가지고도 더하기 평균과 곱하기 평균 구할 수 있겠죠. 네. 3개, 4개, 5개 가지고도 다 구할 수 있겠죠. 걔네들끼리도 이게 계속 성립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2개짜리만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얘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주로 이 형태를 어떻게 써먹느냐. 양변에 2 곱해서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요 식을 주로 써먹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와 B의 합을 알면 곱이 몇 이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을 알면 곱의 최대값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곱을 알면 AB가 몇 이상인지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A와 B의 곱을 알면 A와 B의 합의 최소값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꼭 A하고 B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앞으로 여러분 계속 느닷없이 계속 나와요. 어떤 상황이냐? A와 B가 양수다. 그리고 합과 곱 중에 하나를 알려주고 다른 하나의 범위를 묻는다. 네. 합을 알려주고 곱의 범위를 묻거나 네. 곱을 알려주고 합의 범위를 묻는다. 이 틀을 쓰는 겁니다. 네.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먹는다. 이겁니다. 하나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이게 0이 될 때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분자가 0이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즉 A와 B가 같을 때라는 거죠. 자,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써야죠.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럼 딸랑 이거 하나 지금 얘기한 거죠, 뭐.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예제가 나오느냐. 예제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봅니다. 예제, 필수 예제 18번입니다. 18번, 첫 번째. 일단 여기서 지금 거론되는 x와 y는 다 0보다 크다고 나와 있군요. 그럼 일단 긴장하는 겁니다. 이게 왜 0보다 크지? 이거 산수유기하 평균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긴장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 나와요. 처음에 x, y가 8이래요. 그랬을 때,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에서 아주 똑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x와 y라는 덩어리들의 합의 범위를 묻고 있고 곱을 알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x하고 y가 다 양수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얘가 빡 생각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 b 자리에 이것들이 등장할 수 있게끔 식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a 대신에 x, b 대신에 2y 써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둘의 합은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그러니까 이 둘 곱한 거 2xy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네.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xy가 몇이래요? 18이래요. 네. 8이래요. 그럼 이거 루트 16이잖아요. 네. 루트 16은 얼마예요? 4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8.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8.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간 레이더를 가동하듯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에 대상들이 양수면서 합과 곱 중에 하나를 알려주고 다른 하나의 범위를 묻는다? 그러면 산수기하 평균을 빡 떠올려야 됩니다. 네. 자,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무등식이에요. 전문적인 용어로 개 중요하다. 자, 여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x 더하기 3y 2x 더하기 3y가 12번엔 합을 알려줬네요. 여기서도 지금 xy는 양수인 겁니다. 그래 놓고 xy의 최대값을 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딱 xy로 똑 떨어지진 않지만 x와 y라는 덩어리에 합을 알려주고 곱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뭘 떠올리셔야 되느냐? 산술기하 평균 관계를 떠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산술기하 부등식을 떠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 여기에 얘네들이 여기 등장하려면 a, b 자리에 2x랑 3y를 써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2x 더하기 3y 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의 곱. 그러면 6xy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괜찮으세요? 근데 얘가 얼마래요? 이게 12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루트 6xy 범위가 양변 2로 나눠서 6 이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6은 루트 몇이에요? 36. 그러면 이게 36 이하네요? 그러니까 xy는요? 6 이하다. 그러니까 xy의 최대값은요?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얘가 최대가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얘와 얘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이 위에서도 만약에 얘가 최소값 8을 가지려면 얘와 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둘을 더한 게 8인데 둘이 같아야 된다. 그럼 4, 4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x가 4, y가 2일 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도요. 둘 더한 게 12가 나왔는데 같아야 된다. 그러면 6, 6일 때 x가 3이고 y가 2일 때 이렇게 x, y의 최대값 6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뒤에 이거 말고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보다 사실 약간 중요도를 따지는 거 약간 우습긴 하지만 산술기하 부등식이 더 중요해요. 얘가 문제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문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씩 응용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거기 필수예제 19번 매우 중요하다고 좀 체크해 주세요. 필수예제 19번입니다. 자, 자, 필수 예제 19번 보시면 여기다 이제 한 번 더 써놔야죠. 산수의 기하 부등식. 얘 좀 지우겠습니다. 절대 부등식 이런 게 있었다 얘기했고요. 증명하려면 이렇게 그냥 빼거나 제곱끼리 비교해서 빼거나 나눈 걸 1과 비교하기도 한다. 제곱을 비교하거나 나눈 걸 1과 비교할 때는 대상들이 양수여야 된다. 제곱의 경우에는 0 이상이어도 된다. 자, 거기 필수 예제 19번입니다. 그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그리고 A 더하기 B분의 1 곱하기 B 더하기 A분의 4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양수라고 해놓고요. 이 곱 덩어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네요. 근데 불행히도요. 우리는 지금 얘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그럼 얘의 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합이 뭔지는 몰라요. 뭐 그런 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얘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대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전개를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개 좀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면 얘는 AB 그리고 곱하면은 플러스 4 나오네요. A랑 A분의 4를 곱하니까 그럼 곱하면 또 여기 곱하면 여긴 플러스 1 나오네요. 여기는 곱하면 더하기 AB분의 4가 나오는군요. 괜찮으세요? 약간 느낌이 옵니다. 일단 다 대상이 양수죠. 여기 보시면 1, 4 더하기 1, 5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저 5라는 숫자는 고정된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 뭐가 있냐면 AB 더하기 AB분의 4가 있습니다. 이것의 최소값을 알고 싶어요. 이 전체의 최소값을 알고 싶죠. 그러면 얘는 이미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의 최소값을 알면 돼요. 즉, 이 두 덩어리의 합의 최소값을 알면 돼요. 그럼 이 두 덩어리의 곱을 알면 됩니다. 곱을 알고 있습니까? 이 구조의 특성상 이 둘의 곱은 구할 수 있죠. 4가 되잖아요. 산수의 기하 부등식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A하고 B가 양수여야 된다. 그리고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 얘기 좀 우리가 얘기한 거죠. 얘네 둘이 말입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둘 곱한 거 4. 즉 4가 최소값이에요. 얘네들의 최소값이. 그럼 거기다 5를 더한 이 식의 최소값은요? 9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막심이도 괜찮니? 병훈이도 괜찮아? 그럼 답은 9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꼭 같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요, 전개 다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요, 선생님, 얘는요, 크거나 같아요. 이 2 루트 b분의 a보다 크거나 같아요. 2 루트하고 둘 곱한 거 쓴 거예요. 얘의 최소값은요, 2 루트 a분의 4b예요, 선생님. 그러면 곱의 최소값이니까 얘의 최소값이랑 얘의 최소값을 곱하면 안 됩니까? 그럼 뭐예요? 2 루트 b분의 a 곱하기 2 루트 a분의 4b네요. 그러면 루트 a 약분되고 루트 b 약분돼서 이것도 2네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네요. 그러면 최소값이 선생님 8이죠. 9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답이 아니에요. 왜 답이 아닐까요? 왜 답이 아니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 이 풀이의 그 원리는 이거잖아요. 얘의 최소값과 얘의 최소값을 곱해서 전체의 최소가 나왔다. 근데 이 얘가 최소가 될 때 말이에요. 조건이 있죠. 얘네 둘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얘가 이것과 같아질 때, 그때는 이 두 덩어리가 같아야 돼요. 즉 얘가 최소가 될 때는요, a랑 b분의 1이 같아야 됩니다. 얘가 최소가 될 때는요, b가 a분의 4랑 같아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a가 b의 역수란 얘기네요. b가 a분의 4다. 이때는 a와 b가 서로 역수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둘 다 최소가 되는 상황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값끼리 곱한 게 최소다라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얘가 최소가 되면서 동시에 얘도 최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가 될 때의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틀립니다. 이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둘이 동시에 최소가 되는 일이 가능했다. 아, 그럼 최소값끼리 곱해서 최소가 나오는 게 맞죠. 괜찮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개를 다 해서 그것의 최소값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산수기하 부등식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간 문제, 더 나아간 난이도의 문제, 필수 예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20번입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필수 예제 20번이요. 필수 예제 20번이요. 자, x가 1보다 크다고 그랬네요. 이거 이상하다. 대상이 산수기하 부등식을 써먹는 문제라면 0보다 크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4x 더하기 x-1분의 1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덩어리의 합의 최소값을 묻고 있네요. 일단 x가 1보다 크면 양수고요. 얘도 양수 맞아요. x가 1보다 크니까. 근데 이 둘의 합의 최소값을 알고 싶으면 둘의 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또 우리 곱을 알고 있습니까? 불행히도 모르죠. 그쵸?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산수기하 부등식의 틀에다 맞춰서 좀 조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편의상 이만큼을 k라고 할게요. 우리는 k의 최소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둘의 곱을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둘의 곱을 알 수 있게끔 조작을 하면 됩니다. 이런 분모를 바꿔주는 건 어려운데요. 여기에는 요 식의 숫자를 좀 더 바꿔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곱했을 때 아까 여기서처럼 약분되는 구조면 됩니다. 여기 4가 나와 있죠. 여기를 4하고 x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오게끔 해주면 돼요. 이러면 우리가 이 둘의 곱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얘는 우리가 알고 싶던 k가 아니죠. 마이너스 4를 만들어낸 거니까 이거는 k-4죠. 하지만 우리가 k-4인 요 식의 범위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가서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둘 곱하면 뭡니까? 4.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는 모르지만 k-4가 4 이상이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럼 K는 뭐가 된 겁니까? 8 이상이 된 거죠. 네. 즉 최소값은 8이다. 괜찮으세요? 네. 자, 얘는 전개를 해봐야 산수기하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구조고요. 얘는 숫자를 우리가 조작을 해야 산수기하 부등식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 둘 다 난이도가 있어요. 특히 얘는 난이도가 좀 있는 거니까 잘 연습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산수기하 부등식에 대한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칠판을 좀 지우고 뒷내용 얘기해 볼게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봐요. 우리가 처음에 절대부등식이 무엇인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부등식의 증명을 위한 어떤 증명을 한 방법이 뭐가 있는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자주 써먹는 부등식이라고 해서 산수기하 부등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네 번째 코시 슈발츠 부등식. 사람 이름일 겁니다. 네. 코시랑 슈발츠 두 명이었던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 부등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곱이 말이죠. 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한대요. 네. 여기서 a, b, x, y는 0보다 클 필요가 없습니다. a, b, x, y는 그냥 실수입니다. a, b, x, y는 실수입니다. 산수기하 부등식이랑 건 좀 다르죠. 네. 산수기하 부등식은 대상이 다 양수여야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조가 좀 더 간단했죠. 네.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간단했어요. 얘는 제곱이 등장했네요. 네. 그리고 그 알맹이들끼리의 곱이 이렇게 나와 있군요. 거기 또 제곱이 있고요. 얘도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증명을 해보면 간단해요. 이것도 다 계산해서 서로 빼보면 돼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좌변 계산해보면요. 네, 이렇게 좀 해보죠. 지금 이 증명은 밑에 나와 있거든요. 네. 요거 말고 제가 다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다른 증명. 보세요. 뭐냐면 어떻게 하더라. ax 더하기 x 말고 제가 변수를 t라고 볼게요. at 더하기 x의 제곱. 얘는요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a제곱, 이거 좀 어려운 증명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만약에 이게 보시는 분은 이게 좀 어려우면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고 a제곱 t제곱 더하기 2ax t 더하기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괜찮으세요? t에 대한 2차식으로 제가 지금 쓴 겁니다. bt 더하기 y의 제곱.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네. b의 제곱 t제곱 더하기 2 by t 더하기 y제곱.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네. 당연한 얘기지만 얘네 둘을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네.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t제곱 더하면 2 뽑아냈을 때 ax 더하기 by t 더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요. 네. 이거 t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든 판별식은 범위가 어떨까요? 0보다. 아니, 이걸 마치 t에 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네. 여기 양수 아닙니까? 네.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변수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대요. 둘이 안 만나거나 한 번 만나는 거겠죠?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죠? 네. 짝수 판별식 쓰시면 이게 b-이네요. 그러니까 자 b-ax 더하기 by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 얘 곱한 거네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0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죠. 이거 이항시키면 코시-슈발츠 부등식 나와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아까 산수기하 부등식은 2개짜리만 우리가 했잖아요. A, B 등장하는 것만. 얘도 지금 2개씩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상이 3개일 수도 있어요.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그럼 여기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도 성립하고 4개, 5개도 다 성립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증명은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죠. 여기다가 CT 더하기 Z의 제곱 하나 더 쓰면은, 그럼 여기에 C제곱 T제곱 더하기 2CZXT Z제곱 나와서 더해버리면 여기에 다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하면 3개짜리건 4개짜리건 다 증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냥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비교했어도 금방 나와요. 그럼 이제 얘는 어느 상황에서 등호가 성립하느냐. 지금 이걸로 보면은 등호가 성립하는 게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이걸로 보면 이제 이걸 서로 이제 빼서 비교해 보면은 어느 상황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게 나오느냐 하면 이걸 아마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거 빼보면 어떻게 나오나? 잠깐만요. 다 빼서 정리하면 이게 이걸 넘겨서 빼면은 이 식이 저기 좀 볼게요. bx 빼기 ay. 예, 저거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해서 왼쪽으로 넘겨서 빼면은 그 좌변에 있는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네들이 같아야 되네요. bx와 ay가 같아야 되겠네요. 제가 양변을 a, b로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는 a분의 x, 여기는 b분의 y가 되죠. 이 둘이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등호는 뭐냐면, 잠시만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이랬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사실 이제 a분의 x라고 했지만 x분의 a, y분의 b 이렇게 분모 분자가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얘네끼리의 a와 x의 b와 b와 y의 b가 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산수의 기하 부등식은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군요. 그리고 대상이 다 양수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등호는 이 둘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 코시-슈바르츠는 일단 얘를 써먹어야 되는 문제는 자꾸 제곱이 나옵니다. 제곱이 나오고 만약에 이 세 덩어리 중에 2개를 알려주고 한 덩어리의 범위를 물어볼 거거든요. 만약에 얘를 물어본다 그러면 제곱자리를 2개 알려주겠죠. 만약에 얘 범위를 물어본다 그러면 제곱을 알려주고 얘 A, B가 들어가는 1차식의 값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덩어리 중에 2덩어리를 알려주는 경우에 코시-슈발츠를 쓴다. 그리고 코시-슈발츠는 A, B, X, Y가 양수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등호는요. 얘네끼리의 비율과 얘네끼리의 비율이 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럼 코시-슈발츠가 이용되는 부등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병훈이 엄청 피곤해 보인다. 저 별로 안 피곤해요. 아, 그래요? 진짜요? 지금 저한테 얘기했던 선생님 저 별로 안 피곤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 이거 끝나면 뭐 하십니까? 게임을 게임 해야 돼요? 네. 게임 할 때는 쌩쌩하게 게임을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되는 것도 뭡니까? 의무로. 왜요? 왜 의무적으로 게임을 해야 되죠? 난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약속이 있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렇게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코시-슈발츠.
문제 보겠습니다. 거기 필수 예제 21번입니다. 필수 예제 21번. 보세요. x, y가 실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x하고 y는 실수다. 그리고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놓고 4x 더하기 3y 이것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말이죠. 첫 번째는 x하고 y가 양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물론 제곱 했으니까 0 이상일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뭐 a, b가 양수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제 이걸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2분의 이거 넘기면 뭐 이제 이걸 넘기면 이거 사실 이제 양변에 2를 곱한 거죠. 원래 있던 산술기하 부등식에서 이거 사실 넘기면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네. 사실 루트 안에 a, b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사실 a하고 b가 0이어도 관계는 없어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대상 중에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문자 값이 0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0이면 안 된다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가 굳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x제곱이나 y제곱이 분모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경우 이제 0이어도 사실은 돼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게 코시-슈바르츠를 써야 될지 산술기하를 써야 될지가 아직은 불명확해요. 네. 근데 질문한 걸 봐요. 예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네. 만약에 x제곱과 y제곱이라는 이 덩어리의 합을 알려주고 x제곱과 y제곱이라는 덩어리에 곱을 만약에 곱의 범위를 물어봤다. 네. 그럼 저는 얘도 산술기하 부등식 썼을 거예요. 네. 근데 얘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구조냐? 이 구조라는 거죠. x제곱, y제곱 알려주고 a제곱, b제곱을 안 알려준 거예요. 네. 바로 안 알려주고 얘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여기 ax 더하기 by 자리에 얘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의 식에서 x, y는 그대로 쓰고 a, b 자리에 4랑 3을 쓰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쟤네들을 적용시켜 볼 수가 있어요. 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고 만약에 x제곱과 y제곱의 곱의 범위를 물어봤다면 산술기하 부등식을 썼을 것이다. 근데 이걸 물어봤잖아요. 네. x, y가 들어간 이런 1차식의 범위를 물어봤죠. 그럼 얘는 코시-슈바르츠다. 네. 여기다 이제 대입해 본다면 여기 x제곱, y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얘가 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a와 b 자리에 몇이 들어갔다? a가 4, b가 3이었다. 그리고 나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그냥 써보시면 돼요. 써보시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4x 더하기 3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괜찮으세요? 네. 근데 문제에서 얘가 몇이라고 알려줬습니까? 4라고 알려줬어요. 이거는 4의 제곱, 3의 제곱 25네요? 25 곱하기 4. 그럼 100이에요. 우린 얘네의 범위가 궁금하잖아요. 네. 제가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K라고 해볼게요. 네. K의 범위가 궁금한 거죠. 그럼 부등식이 어떻게 되느냐? 작거나 같다 K제곱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K의 범위가 궁금하니까 K 입장에서 보면 2차 부등식이에요. 네. 여기 0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네.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10, K 마이너스 10 돼 있는 거죠. 네. 그럼 10이랑 마이너스 10을 경계해서 사이값인가요? 바깥값인가요? 사이값. 사이값이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K라는 식의 범위는 마이너스 10 이상 10 이하다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는 산술기하 부등식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코시-슈바르츠 써야 됩니까? 네. 이 식의 구조에서 어느 걸 알려주고 어느 걸 물어보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산술기하 부등식은 합을 알려주고 합과 곱 중에 하나를 알려주고 다른 하나를 물어봅니다. 네. 구조가 간단해요. 근데 이렇게 제곱제곱이 딱 등장을 했다 그러면 코시-슈바르츠를 의심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합을 알려줬는데 곱의 범위를 묻는 게 아니다. 이런 1차식의 범위를 물어봤다. 걔는 코시-슈바르츠다. 네.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3x 더하기 4y는 5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도 보십시다. 참고로 사실 여기서 이제 XY가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게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이거는 산술기하 부등식은 안 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두 덩어리의 합을 알려줬지만 이 두 덩어리는 양수입니까? 몰라요. 아니에요. 그죠? 네. 실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얘네들의 곱에 대한 질문을 했더라도 그거는 산술기하 부등식을 안 썼을 겁니다. 괜찮으세요? 여긴 더군다나 또 이제 이걸 알려주고 이런 2차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물어본 것과 알려준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구조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를 알려줬어요. 그 얘기는 a, b도 뭔지 알려줬다는 얘기죠. a가 3, b가 4라고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a에다 3, b에다 4를 넣고 이 코시-슈발츠 부등식을 써보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써보겠습니다. 자, a에다 3, 그러면 3의 제곱, b에다 4, 4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3x 더하기 4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네. 괜찮습니까? 여기 이제 25 여기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죠. 이게 얼마래요? 이게 5래요. 네. 그럼 5의 제곱 25.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위가 1 이상이 되네요. 네. 그럼 최소값은 뭡니까? 1이다. 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알려준 것을 가지고 코시-슈발츠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입만 하면 된다. 대입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알고 싶은 대상에 대한 범위를 구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미지수라면 그것을 제곱의 범위가 나오니까 2차 부등식을 풀어야 할 것이고 얘네들 중에 하나가 미지수, 얘네들 중에 하나 범위 알고 싶다라면 그때는 이게 결정이 됐을 거니까 1차 부등식을 풀면 되는 구조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발전 예제 22번 문제 보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발전 예제 22번 보시면 야, 그럼 이걸 앞에 것까지 하면 이 강의가 좀 길겠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강의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한 번에 보시는 게 힘들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힘들다 싶으면 이렇게 이 편집이 돼서 제가 두 번째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쉬었다 보세요. 필수예제 22번입니다. 이런 그림이네요. 벽이 이렇게 있대요. 여기 이렇게 닭장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벽이고요. 벽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건 모르고 여기가 20m인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이 닭장, 이게 지금 닭장을 위에서 바라본 거군요. 닭장의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아, 그러니까 이 직각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네. 괜찮으세요? 닭장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얘네들을 미지수로 세워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제가 x 이거 y라고 할게요. 그 우리가 2분의 1 x, y가 넓이가 되겠죠? 이것의 최대값이 궁금한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또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를 봐야죠.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20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뭐가 있습니까?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 세울 수 있죠. 현재 뭐가 나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20의 제곱 400이다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황은 이겁니다. 얘를 알고 있을 때 얘의 범위를 구해라. 어쨌든 x와 y라는 덩어리에 합을 알려주고 나서 제곱이긴 하지만 곱의 범위를 묻고 있으니까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산술기하 부등식이 떠오른다는 거죠. 여기서 x하고 y는 양수죠. 여기서 이렇게 보십시다. 이 a, b 자리에 x제곱, y제곱이 들어가게끔 이 산술기하 부등식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x제곱 y제곱보다. 근데 얘는 실제값이 400이 나온 거죠. 크거나 같다. 여기는 이게 사실 이제 요만큼이 루트가 있고 x, y의 제곱이죠.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하셨던 건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1단계 둘을 지운다. 2단계 양수면 그냥 나온다.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 나온다.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니까 얘는 그냥 x, y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x, y의 범위가 나온 거예요. 얼마래요?
200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2분의 1 xy의 범위는요. 양변을 2로 나눠서 100 이하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럼 넓이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요? 최대값 최대값은 100제곱미터가 됐겠죠. 네.